1956년생이고요. 장성 그 피람 서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뭐 집안에서 그 피람 서원을 대대로 관리를 해왔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창문학교 전화 와서 쭉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제가 이제 67이죠. 벌써 이제 고이가 눈앞에 있습니다. 봉심정은 이제 1975년도에 그 2월 16일 날 그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길 선배님이 이제 그 집이 봉심정인데, 봉심정 밑에가 집이 있고 봉심정에 이제 주로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같은 민청학년 관련자인 제 형이 있어요. 김상윤이라고. 뭐 심부름 같은 거 다닐 때 항상 봉심정에 가서 이제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봉심정에 같이 선배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됐죠. 예. 주로 그 민청 선배님들이 회의를 할 때 봉심정에서 이렇게 자주 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시내에는 그 동부경찰서하고 전역하고 중간, 현재 지금 보성기업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그 카프카 서점을 김남주 선배가 했어요. 그래서 그 카프카 서점에서 주로 모이고, 근데 이제 거기는 회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법기관들이 이렇게 엿보니까.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은 봉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주로 회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심정에서 이제 들불야학 공부를 그 형제들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죽었습니다만 노준현, 그리고 또 강종호 선배라고 있어요. 저보다 2년 선배 되시는데, 서울대 공대 다니다가 이제 긴급조치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전용호라고 너희서 저희들이 노동 문제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운동을 좀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그리고 이제 큰 공부를 이제 끝내고 바로 임금론, 그리고 조합론, 그 노동조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소모임론, 이게 조직론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약 한 달 넘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요새같이 번역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카 스토무의 이 자본주의 발전 연구라든가, 또 이렇게 조직론, 이런 책들, 그리고 이제 스위지, 머리스톱의 어떤 하여튼 자본주의 이론, 이런 책들을 가지고 하여튼 임금이라든가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러니까 원서를 복사해 가지고 전부 다 한 부달씩 너무 무거워서 혼자 못 들고 오니까 아마 이 정도 높을 거예요. 그걸 이제 각자 짊어지고 거기 들어가서 한 달 넘게 공부를 했는데, 아침 밥 먹고, 이게 아침에 기상 시간이 이제 그 알람 시계가 있으니까 일어나면은 바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침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당번을 정했어요. 4명이. 그래갖고 나와서 밥을 간단히 하면은 밥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점심까지 공부하고, 또 점심 또 당번이 또 가서 밥하면 그때만 그 사람은 빠지고, 그리고 저녁 식사도 그렇게 하고, 밤 이제 저희들이 보통 한 12시에 밤을 잡는데, 이렇게 해서 한 달 넘게 공부를 하니까 그 책들을 이제 거의 다 읽어버렸죠. 근데 그 원서인데 한 사람이 이제 쭉 읽어가면서 잘 모르면 옆에 사람들이 이제 단어 설명도 해주고, 또 문장에 대해서 또 하고, 주로 영어하고 일어 원서로 하여튼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한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죠.
70년대에는 이제 75년도부터 제가 봉심정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봉심정, 이게 김정길 선배 집 아래 조그만 그 뭐 상해가 있어요. 그 가게 안집에 박세정 선배라고 그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박세정 선배님이 좀 독특한 분이신데, 그 장준하 선생 그 경호원으로 이렇게 쭉 밀착해서 계시다가 광주에 그때 뭐 홍남순 변호사님 만나러 내려온 사이에 도봉산에서 의문에 그 하여튼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추락사라지만은 그 장도리 같은 걸로 그 두개골 그 뒤통수를 갖다가 이렇게 함몰돼 있어가지고 아마 암살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장준하 선생의 그 의문사를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시면서 광주에서는 주로 이제 그 봉심정 밑에 그 조그만 그 구멍가게인데 그 가게 안집에 주로 계셔가지고 이 봉심정에 올라오셔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그 독특하게 그 박정희 암살을 그 꿈꿔가지고 계룡산 그 갑사에 주지 스님으로 있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권총을 이렇게 사서 박정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권총을 받으러 갔는데 벌써 이렇게 차량들이 딱 서 있는 것이 이 보안대 애들 같더란 거예요. 딱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다방에 있다가 그냥 그쪽 사람들 안 만나고 도망을 쳐서 이제 나왔고, 서울 쪽이라 이쪽이 이제 불안하니까 광주로 내려와서 이제 숨어 있는 뒤 바로 그 만년수pon가 그 하여튼 가게 안집에 숨어 있으면서 봉심정에 와서 이제 과거에 그 자기가 활동했던 것들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그랬죠. 근데 그 양반은 장준하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여튼 그 끊임없이 그 박정희에 대한 어떤 증오감이랄까, 그리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어떤 복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셨고,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그분을 이렇게 그 연락을 해서 만나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또 자세하게, 그때 당시는 내한테는 난 어리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아주 세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박정희 암살단도 그분 아이디어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정기는집에 모인 것은 그때 이제 그 정용화 선배가 공수 특전대로 이제 가가지고 그 청와대 그 외곽 보초소는 그 특경대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특별 경비대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차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2인 1조로 이제 보초를 쓰는데 어느 날 보초 쓰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실탄을 장전하죠. 근데 박정희가 진돗개 딱 데리고 이렇게 같이 초소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와가지고 광주에 휴가 때 나와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학년 선배가 듣고는 너 봉심정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봉심정에 그 용화영은 이제 왔고 이학년 선배가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길이 형님은 서울에 계셨다더만요. 김정길 선배가 뭐 사업차. 그래갖고 정상용 선배 그리고 박세정 이렇게 해서 한 5명이가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김남주 선배까지 김남주. 그때 남주영이 거기서 그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 2달 거가 있었는데 남주영은 한 1년 가까이 거기에서 그 영어 과외를 갖다가 해서 자기 이제 용돈 쓰고 이제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학년 선배가 영화형한테 이제 정용화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정용화 선배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그 뭐냐면 이 박정희가 지나갈 때 총으로 빵 쏴버려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쩌고라. 그러니까 너 뭐 특경대는 이제 그 근무 시간이 고참이라서 빠지고 이런 게 일체 없대요. 하여튼 그 돌아가면서 초소가 이렇게 딱 정해져 갖고
그 시간만큼은 엄수하게 돼 있고, 이건 누구도 고참이라 해서 내 대신 네 서라 뭐 이제 군대에서 보통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무 시간 얘기해 주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 어디 근무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근무가 그 옆에 항상 우리가 담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빵 총소리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너 구해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영화 선배가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파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서 다시 이제 그 봉심정에 모여가지고 그 이제 김남주 선배가 그 영어 과외하는 칠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칠판에다 청와대 쭉 그래가지고 경비 지역 설명하면서 보통 그 3개 사단이 쳐들어와도 청와대는 뚫리기 힘들다. 이럴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학년 선배가 걱정 말아라. 우리도 그만큼 준비하고 있을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서로 그 일을 갖다가 모사를 하더라도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너는 무슨 일 할래 하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럼 준비 상태를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영화행위장 뭐하면 그 휴가 끝나고 자대 복귀하고 나서는 그 뒤로 휴가를 안 나와봤답니다. 5.18 당시에 이제 그 저는 이제 5월 1일 날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5월 2일 날 이제 3.1사단에 예비역 신고를 하고 3일부터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광천동 공단으로 해서 그 공장 일할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전담방직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력 구인 이런 그 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그 공고문을 한 1시간이나 이렇게 아침에 붙여놓고는 띄어불어요. 그 주로 이제 아름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그 사진 찍어갖고 봐라, 우리 다 정식으로 공고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인데 그때 이제 전담방직에서 전일 섬유라고 해가지고 청바지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사원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0명이 넘는 그런 그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영암에 그 전일 섬유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만들려고 했던 때인데 그래서 이제 광천동 갈 때 반드시 전방 일방을 거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3일날 쭉 이렇게 보고는 안에 이제 수희 씨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뭐 곧 뭐 공고가 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광천동에 공단을 한번 쭉 둘러보고 이제 4일날 또 이렇게 가니까 그 수희 씨가 당신 누구한테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냐 그래서 아니 뭐 여기 전일섬유 한다는데 나도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군대에서 이제 금방 제대했다고 그러니까 언제 제대했냐고 그래서 5월 1일날 제대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좀 쉬었다 하지 일을 하거냐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일을 하면은 일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전일섬유는 그 다음에 모집하더라도 그 지금 전담방직에서 기계를 새로 도입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계를 철거하고 새로 기계를 도입한 뒤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그 해가지고 기계를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단 요거 일하고 있으면은 뭐 자동으로 뭐 하면 전일섬유에 취직이 보장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이고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6일부터 전담방직에서 일을 이제 했죠. 거기는 이제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니까 나중에 이제 5월 뭐 14, 15, 16일 날에 그 민주화 대성회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도청으로 와가지고 그 집회하는 것도 이제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그 퇴근하면서 항상 구경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때 이제 윤상원 선배하고 뭐하면 이야기가 된 게 그때 전민노련 중앙위원으로 자기는 이제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운동을 전담해야 되니까
들불약 이런 내는 이 손뗐다. 그 손떼기로 돼 있는데 현재 거처는 광천동 그 시민 아파트인데 네가 하여튼 일자리 생기면 다음에 우리 그 방으로 들어와서 있으면서 들불약 강약을 좀 맡아주라. 에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씨알데기 없는 뭐 지식인과 민중 논쟁이 아주 유행해가지고 맨 강아들하고 형제들하고 이제 그런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식인 아니냐.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뭐하면 그 형제들하고 다툴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대학생 출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뭐하면 그렇게 얘기만 돼 있고 대신 또 상원령은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그때 당시로 보면 전국 최대 재야 조직이죠. 이제 공동대표가 윤보선, 함석헌, 그리고 김대중 이 세 사람이고 그 밑에 이제 사무총장을 이현배 민청 때 사형 언도 받았던 선배가 이제 감옥에 나오셔갖고 맡고 있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장기표라든가 뭐 이해찬이, 심재권 이런 여러 선배들이 이제 국장을 이렇게 맡았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80년 박정희가 이제 죽어버린 게 79년도 3월 1일 날 명동성당에서 창립을 했는데 79년도 10월 달에 이제 박정희가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최규하가 담화문에다가 유신헌법을 이렇게 개헌해가지고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걸 담화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기에 기대를 건 거죠. 그래가지고 80년 이제 봄이 되니까 이야기는 12월부터 얘기가 됐답니다. 79년 12월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각 지역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조직을 하는데 정치권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재야운동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청학년으로 감옥에 갔다 왔던 민청 조직 있잖아요. 이 조직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현배 선배가 이제 실무, 사무총장을 맡고 이제 각 지역 단위로 조직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전남이죠. 전남은 뭐 당연히 이제 윤한봉 선배님, 김상윤 선배가 이제 있으니까 이쪽에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윤한봉 선배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김상윤 선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윤상원을 추천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속자 해배라고 하는 것이 75년도에 2월 달에 감옥에서 나왔고 4월 달에 결정이 돼요. 근데 4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김성년 신부라든가 조비오 신부님 또 목사님들 같으면 유현찬 목사님 뭐 고민여 목사님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변호사 이게 이기용 홍남순 변호사 또 이제 문인들 있잖아요. 황석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폭넓게 뭐냐면 구속자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의구조가 5.18까지 쭉 온 겁니다. 그 사이에 한편 고구마 사건이라든가 보성 벌교 농민 사건 또 이제 로켓 전기 농성 파업 단식 농성 이런데 바로 어르신들이 구속자 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처를 한 거죠. 이 힘들이 이제 이 세력이 그대로 뭐냐면 5.18 당시 수습위원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청 지도부에 이제 윤상원이라든가 정상윤, 이양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청 시민군 지도부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민청에서 실무를 내야 되는데 수습 이게 뭐냐면 구속자 협의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또 권위가 있는 지금 뭐냐면 194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재헌 헌법을 만드는 재헌 의원 선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재헌 의원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성학 재헌 의원이라고 이분이 이제 양림교회 장로이시면서 광주 YMCA 총무도 역임하신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 이제 광주 NCC라 그러는데 NCC 인권위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광주 엠네스티 회장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인권 운동의 어떤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뭐냐면 그 국민연합의 전남 지부의 책임을 맡은 겁니다. 전남에.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이제 지부 개념이 없었어요. 6.25항쟁 이전까지는 지부란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6.25항쟁 이후에 소위 그 당을 만들면서 지부란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18 당시 투사협의회 보면은 전남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남이란 말을 썼으면 썼지 지부란 용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남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회장은 이성학 재헌의원이고, 거기에 사무국, 그 실무를 맡은 사람이 사무국장이 윤상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상원형한테 전민들은 소식도 듣고 또 국민연합 돌아간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5월 항쟁을 쭉 이렇게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상원 선배는 그 5월 22일 날 원래 그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19일 날 녹두소음으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최영칠이라고 가명을 쓰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명이 최형호더만요. 근데 이 최형호 이 사람이 심재권 홍보국장이거든요. 그 국민연합에. 그 심재권 선배한테 말하면 소식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전해준다고 왔는데, 5월 22일 날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5월 17일 자정을 위해서 민주인사들을 건부에 들어가서 그 일정을 이틀 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5월 20일 날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그 녹두 서점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윤상원 씨를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상원 선배하고 연락하기로 되어 있는 채널이 있어요. 상원형 집에 전화가 있는데 안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동명인의 가게라 해서 김영철 선배 그 신발 가게 있어요. 그리 연락을 했는데 거기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광천동 사마신협이 있어요. 그 사마신협의 김길만 선배라고,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저한테는 한 11년 선배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사마신협의 상무로 있으면서 광천동 그 시민아파트 주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신협을 만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광천 신협으로 바꿔졌죠. 그 사마신협이. 근데 그 김길만 선배가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몇 가지 급한 일입니다 하면은 이제 이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바로 상원형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상원형이 좀 있으니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하고 윤상원, 그다음에 정현의 게 이제 김상윤, 저한테 큰 형수가 되죠. 정현의 선생, 그리고 최영호, 이 네 사람이 이제 독서점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윤상원 선배는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사일보 유인물이 좀 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유인물이에요. 요걸 이제 가지고 5월 20일 날 집회를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근데 19일 날 오후에 이제 뭐냐면 거기에는 당연히 학생 조직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 조직을 동원해야 되는데 박관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박관현이가. 그게 19일부터는 이미 그 카드센터 거기서 많은 시민들이 당했거든요. 뭐냐면 카드센터 앞까지 전진했다가 공수들이 오니까 물러서면서 옥상에 있는 공수를 잡으러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 다음날 시체도 발견되고 막 그랬는데, 이때부터 시민들이 이제 악에 맞춰가지고 박관이 어딨냐,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싸우겠다던 박관이 이 새끼 나오내라 그러면서 학생들을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민들이 니들 싸우겠다 해놓고 다 어디로 도망쳐버렸냐 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막 몽둥이 들고 이제 막 이제 공수들하고 이렇게
또 품에 칼을 들고 이제 봉구스라고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9일 날 그 아침에 그런 연락이 와서 상원영이랑 같이 그 뭐 시위대에 딱 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박관이 어디 갔냐? 그러면서 이 새끼 나와라 하면서 학생님들 다 어디로 도망쳐 버렸냐 하면서 그냥 시민들이 싸움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박관이가 사실 18일 날 아침에 인상원 그 광천로 시민아파트 집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상원영 얘기가 그래서 22일 날 국민연합 집회 때문에 너 좀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조직 끌고 이제 22일 날 국민연합 집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러니까 19일 날 오후에 코가 쑥 빠져갖고 서점회를 들었는데 야, 관련이 연락이 안 돼버려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일 날 집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것이 20일로 땡겨졌잖아요. 그럼 다음 날 집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일 날 집회를 우리 연락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대인시장 여기서부터 시위를 해가지고 원래 약속되어 있는 한일행 사거리로 간 거죠. 갔는데 그때 이제 민주헌정동지회라고 민주헌정동지회는 이제 최운용 씨가 회장인데 그때 전남에 한 3,0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공수들이 공격을 안 해. 그 이상하다 하고 이제 우리 시대 끌고 딱 가니까는 그 외신 기자들이 와서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한 수만 명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신 기자들 카메라가 사라지자마자 공수들이 이제 하여튼 그 진압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상원형이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상원형은 이제 유인물 막 뿌리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잡히면 큰일 나죠. 근데 하여튼 가게에 숨었다가 담 넘고 하여튼 겨우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나와서 이제 시위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세밀한 내용들 그거 외에 21일 날 어떤 1시에 카톨릭산타 앞에 모였던 이것도 상원형이 이제 지시를 내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집단 발표가 있게 되고 그리고 22일부터 걸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분수대에서 이것도 하여튼 광주고등학교 앰프를 뜯다가 제가 전남대학교 스쿨버스 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제 차가 도착해서 그 방송장비 앰프를 분수대에 설치해야 걸기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나면 또 그것을 이렇게 전대 스쿨버스에다 설치하고 앞에 태극기를 행렬을 앞세우고 이제 가두 행진을 하고 이렇게 26일까지 계속 그렇게 행진을 이렇게 걸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청에서 벌어진 내용들을 제가 가장 정확히 알죠. 물론 사적인 대화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돌아온 상황은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은 그 진실한 내용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81년도에 이제 그걸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봉훈 선배가 이미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비밀리에 딱 만나서 보니까 5월 17일까지 하고 5월 27일 이후 이것은 몽땅 써놨는데 18일부터 27일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 백지더라고요. 백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유인물 사건, 아들네 사건이라고 이 사건으로 해서 그게 이제 봉은혁이랑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봉훈 선배 옆에서 정리했던 애가 소준섭이라고 지금 그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그 준섭이가 그걸 갖다가 막 가지고 서울로 간 거예요. 뭐야면 원본을. 그래서 광주 백설학에서 처음 내게 됐던 거죠. 예. 봉심정은 75년도에 민청 선배들이 이제 2월 16일 날 감옥에서 출소를 하는데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전남 민주회복 구속자 협의회라고 한 걸 만들어요. YWC에서. 저도 그때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구속자 협의회라고 하는 그 논의구조가 광주 전남의 여러 가지 농민운동이 됐건 노동운동이 됐건
또 학생운동이나 교사들 감옥에 가고 이런 것까지도 공동으로 대처를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민청 선배들이 시내에서 어디 모일 공간이 요즘처럼 없었어요. 식당에서 모일 수도 없고 항상 뭐냐면 정보기관에서 미행을 하고 도청을 하고 하니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중요한 것은 인편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봉심정에서 만났어요. 봉심정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준하 선생 경호원이었던 그 박세정 선배가 봉심정 아래 이제 이렇게 거처가 있어가지고 주로 봉심정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우리한테, 장준하 선생한테 들은 얘기죠.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동시에 이제 박정희 그 암살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꿈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박정희 암살 모의도 있었고, 실제 그 모의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용화 선배가 이제 포기함으로써 이제 유야무야 끝나긴 했지만은, 김남주 선배도 거기에 그 1년 넘게 계시면서 후배들 학습도 시키고, 그러니까 녹두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했지만 5.18 이후에도 김정기 선배는 이제 난민전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봉심정은 저희들이 이용을 했어요. 뭐냐면 김정길 선배의 그 부모님께서 하고 또 동생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우리 뭐 회의하랍니다, 우리 뭐 공부 좀 하랍니다 하면은 봉심정을 김정길 선배가 감옥에 있었어도 저희들이 가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5.18 이후에도 그 봉심정이 없어질 때까지 꾸준히 저희들이 그 봉심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들이 사용을 했어요. 6월 항쟁 때도 거기서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민주화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산실 역할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존이 되어야죠. 예.